1. SCP-053 유클리드 등급 별명 소녀. 약 3, 4살 소녀의 모습인 SCP-053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IQ는 또래에 비해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격리 장소는 가로 5m, 세로 5m 정도의 크기여야 하는데요. 이보다 좁아도 너무 커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장난감, 인형, 게임기 등이 필요하고 적절한 수면, 의료, 보살핌 등 육아와 비슷한 관리가 필요하죠. 이렇게만 들으면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사실 소녀의 문제는 전신 방호복 등과 같은 보호 장비 없이는 물리적인 접촉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눈을 마주치거나 10분 이상 주변에 있을 경우도 위험한데요. 위의 안전수칙을 어긴 사람은 바로 문제 행동에 빠진다고 합니다. 갑자기 비이성적으로 변해 살인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미쳐버린 사람들 대부분은 이 충동을 가장 가까이 있는 소녀를 공격하는데요. 폭력을 사용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 심장 발작이나 마비를 일으키며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은 상처는 곧바로 재생되는데요. 정작 소녀는 자기 능력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2. SCP-049 유클리드 등급 별명 흑사병 의사. SCP-049는 키 190cm, 체중은 95kg 정도라고 하며 15세기 흑사병 의사와 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마스크와 로브가 점점 자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재단 측은 흑사병 의사의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흑사병 의사의 마스크와 옷은 사람의 얼굴과 피부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코와 피부가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평소 흑사병 의사는 중세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며 굉장히 친절한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공격성을 보이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역병이라는 존재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을 경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가 말하는 역병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에 엄청난 집착을 보이는데요. 만약 자신이 판단하였을 때 역병에 걸렸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당장 흑사병 의사와 멀리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대방을 산채로 해부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흑사병 의사와 직접 접촉한다면 모든 생물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하는데요. 이후 스스로 굉장히 자책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자신의 검은색 의사 가방에 있는 도구를 이용해 반드시 수술이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방해하는 사람은 모두 죽인다고 하죠. 수술로 죽었던 사람 중 일부가 다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SCP-049-2 개체는 의학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좀비 상태지만 흑사병 의사는 치료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 이후 흑사병 의사는 안전한 수준인 세이프 등급에서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유클리드 등급으로 상향되었죠. 3. SCP-239 케테르 등급 어린 마녀. SCP-239는 키 1m, 몸무게 20kg의 8살 소녀인데요. 그녀의 몸에서는 미확인 방사선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화장이 낮을 때는 이상이 없지만 높아지면 모든 물질을 분해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어린 마녀는 혼수 상태로 만들어 격리 중에 있습니다. 만약 어린 마녀를 깨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재단 측 요원들에게 즉시 제거되는데요. 이렇게까지 철저히 격리하는 이유는 그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단 내에서는 이러한 현실 조정자들을 굉장히 위험한 존재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세상이 멸망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어린 마녀의 방을 관리하는 직원이 실수로 그녀의 몸에 상처를 낸 적이 있는데요. 단순히 직원과 거리를 두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순간 해당 직원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죄책감을 느낀 어린 마녀가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놓긴 했지만 굉장히 위험천만한 사건이었죠. 이를 본 박사 중 누군가 어린 마녀 앞에서 산타클로스는 사실 거짓말이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 사실을 듣고 산타클로스가 현실에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산타클로스를 SCP로 지정할 수는 있어도 어린 마녀가 만들어낸 마법의 존재인 산타클로스를 어떻게 붙잡을 거냐고 라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린 마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충분한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재단 측에서는 그녀를 일단 혼수 상태로 만들어 관찰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 측에선 어린 마녀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 SCP-352 케테르 등급 바바야가. 늙은 여성의 모습과 목소리를 가진 SCP-352는 고대 러시아어를 사용합니다. 바바야가는 보통 인간을 훨씬 웃도는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200kg의 무게를 한 번에 들 수 있고 최대 시속 70k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목이 잘리거나 불에 태워지는 등의 치명적인 부상도 한 달 이내에 모두 회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체 검사 결과는 그저 고령노인 수준으로 분석되어 더욱 충격적이죠. 그리고 바바야가의 온몸에서는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형태의 매우 얇고 긴 가닥이
자라는데요. 이 머리카락은 신경계에 작용하는 효소를 분비한다고 합니다. 마치 마약을 한 것 같이 환각, 이상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에 접촉한 직원은 정밀검사를 받은 후 격리되도록 의무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바바야가를 포획할 당시 이 머리카락을 단순히 거미줄로 착각해 보고하지 않아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바바야가는 일주일에 한 번 먹이를 공급받는데요. 육식을 선호하는 바바야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두 발로 걷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만 5세 미만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재단 측은 정기적으로 바바야가를 위한 고기를 줄 수 없어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들은 바바야가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소통이 중단되었는데요. 결국 연구진들 사이에서는 인간형 SCP를 주는 방법까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5. SCP-4666 케테르 등급 율맨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SCP-4666은 키 2m에서 2.3m 정도 굉장히 마른 유럽계 노인의 모습인데요. 항상 아무 옷도 입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북위 40도의 나라에서만 활동한다고 하는데요. 순간이동을 하며 12월 21일, 22일 밤부터 1월 1, 2일 밤까지 약 12일 동안만 나타나 포획이 어려운 존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율맨이 나타난 몇 번의 사례를 통해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장소의 공통점을 찾아냈는데요. 고립된 시골, 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눈이 덮여있는 곳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율맨이 나타난 현상을 백야사태라고 부르게 되었죠. 백야사태로 발생하는 결과는 두 가지 중 하나인데요. 첫째는 아동은 함께 사라지고 그 외의 가족들은 모두 고문당하며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들 모두 무사한 경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침대 밑에 선물 상자가 놓여있다고 합니다. 그 상자 안에는 시체로 만든 장난감이 들어있다고 하죠. SCP-재단은 1973년 SCP의 변칙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통제하는 변칙 징후인지 강령, 일명 ASRP라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한 결과 알고 보니 백야사태는 기원전 1, 2세기부터 이어진 현상이었는데요. 비교적 최근이 돼서야 과학기술의 발달로 율맨의 치아, 지문 등이 검출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율맨의 신체 구조와 DNA 등은 인간은 물론이고 어떠한 동물들과도 접점을 보이지 않아 그의 정체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고 하죠. 과연 언제쯤 율맨을 포획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인간을 죽이고 괴롭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